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김문수의 잠재력, 저력, 숨기고 있던, 감추고 있던, 나타내지 않고 있던 엄청난 능력이 대폭발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으로요 모든 대세를 뒤집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이분이 나이도 좀 있고 뭐 어눌하다, 어리버리하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요. 과거의 김문수를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이번에 토론회 하는 걸 보니까 김문수가 조금 얼빵한데? 약간 치맥기 있는 거 아니야? 귀도 뭐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귀 먹은 건요. 과거 고문을 당한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래 청력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김문수는 절대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번에 토론에서 다소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도 들었잖아요. 이게 박지원에 따르면 김문수가 고도의 전략이라 그러더군요.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토론에서 말을 너무 미끄럽게 잘하면요. 오히려 손해본대요. 박지원이는 그걸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김문수가 특히나 네거티브를 할 때 말을 너무 잘해버리면은 사람이 미꾸라지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게 표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넣을 때 일부러 버벅버벅거렸다라고. 사실 이번 토론에서 제일 버벅거리는 부분이 그때였죠. 그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문수가 드디어 대폭발했습니다. 이번에 관훈클럽 토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무대거든요. 정말 말 잘하는 정치인들도 거기 가면 당해요, 사실을. 후보를 홍보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 후보를 끌어내리는 자리입니다. 거기서요, 김문수가 압승했습니다. 완전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이제 발휘했는데요. 김문수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일각의 평가까지 있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가 김문수가 100%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볼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이미지적으로 닮은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나오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저런 포즈를 취한 그 정치인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몸집도 뭐 그렇게 비슷하고 인상 자체가 느낌을 그렇게 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얼굴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고독한 지도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김문수의 얼굴에도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자의 얼굴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내공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고 소신과 강단, 결기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죠. 특징적으로는 외유 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차돌같이 단단한 그런 사람이죠. 자, 제가 각설하고요. 이번에 이 관훈클럽 토론이 김문수의 승리를 확정짓는 승리로 가는 일종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절박함으로 출사표 김문수 토론에서 울컥한 이유, 국내의힘 이틀 내 단일화, 김문수 손 떼라, 당 후보 사상 초유 충돌. 누굽니까? 권성동이는 이번에 그 단식 투쟁하면서 김문수를 향해서 막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래봐야 이제 때는 너절입니다. 상대 잘못 골랐어요. 그리고 너무도 그 음흉합니다.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 대표를 뽑아놓고 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뒷거래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한덕수 측과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이 법적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로요. 당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장악하고 비대위원장 아웃시키고 권성동이도 아웃시켜야 됩니다. 원래는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훈 토론이라고 하는 유수 깊은 전통 깊은 장소에 이제 김문수가 불려갔잖아요. 김문수 꽃가마 태워달라는 한덕수 정체가 뭔가. 그런데 여기서요 김문수의 워딩, 충격적 워딩, 어마어마한 어떤 공격적 워딩, 그리고요 대박 히트친 워딩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걸 우리 2030 젊은 친구들이 보고요 깜놀한 겁니다. 완전 김문수의 재발견이다라면서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벌써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2030 대에서요. 이 나이에서 김문수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많이 낮았잖아요. 여기서 지지율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여기서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김문수의 이제 경쟁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진다.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2030들이 놀란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모아왔습니다. 지금 그들 2030들에게는요, 특히 우파 보수 쪽에 지지를 하고 싶은 2030들에게는 선수가 없거든. 마지못해 누구 이런 식인데 드디어 찾은 겁니다. 그들이 찾았던 바로 백마탄 기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관훈토론 김문수 발음 보라. 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2030들의 이제 이 짧은 글들인데요. 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누군가와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이재명과 영혼을 바꾸고 싶다. 형님 강제 입원, 형수 욕설, 검사 사칭 이해 안 돼. 이재명의 뇌구조를 알고 싶어서 영혼을 바꾸고 싶다. 와, 이거는 이런 답변이 한동훈인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런 사람 보고 어리버리하다라고 한 김건식이 그 친구가 만일 이 자리에서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와, 역대급 워딩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자,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과 본인 중 누가 더 잘했느냐는 질문에 내 측근은 아무도 구속되거나 의문사 당하지 않았다. 한 줄로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게 김문수라니까. 워딩력이 한동훈이 뭐 뛰어나다 그러는데 이런 워딩력은요, 탑 클래스입니다. 그야말로. 김문수가 일부러 어눌한 척 했다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일종의 워밍업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과 붙으면은 이재명 오줌 지린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김문수를 두려워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시민이 잘 알아요. 유시민은 한때 젊은 시절에 김문수를 따라다녔거든. 그런데 나중에는요, 서로 적이 되어서 만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이는 열린우리당. 여기, 그쪽에 지원을 받고요. 이쪽에 이제 김문수는 지금의 이제 보수당이죠. 둘이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붙잖아요. 그때는 유시민 캠프에서는 김문수를 이길 것으로 봐서. 그런데 토론 붙여보니까 유시민이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토론력 1위 하면은 좌파에서는 유시민 뭐 그렇게 지금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시민이가 밀렸다 하더라고 오히려. 그게 김문수라니까. 그때 유시민을 따르던 유빠라 그러죠. 유빠들 그때 당시 제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가끔씩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기겁하더라고요. 김문수가 저 정도냐? 자, 또 갑니다. 김문수 후보 관훈 토론 다 봤다. 단일화 안 하면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한덕수는 애초에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임기가 5년인 대통령을 3년만 하고 내려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노동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당의 역할에 대해 자기만의 신념과 경험이 있는 김문수가 훨씬 더 자질 있는 후보라고 판단 끝냈다. 이거 전부 2030이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대통령 후보를 지들 입맛대로 쌍건 입맛대로 바꾸려고 양아치 짓하는 국민의힘은 심판 대상이다. 김문수를 지지하고 뽑는 것이 곧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다. 때문에 난 더욱더 김문수를 지지하기로 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보면 볼수록 개노련하고 다 받아치고 빈틈이 없고 관훈클럽 토론 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쪽 같고 진짜 잘 뽑았네. 이게 2030들의 지금 반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당 지원도 못 받고 혀를 단신으로 차려진 밥상에만 앉으려는 한덕수 뽑을래? 가진 것 없어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나 뽑을래? 묻는 선거운동 판을 다 짜버리노. 그러니까 김문수가요, 프레임을 벌써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덕수는 김문수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완전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세력, 상권으로 대표되는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층들이 이번에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오판한 겁니다. 김문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재명 재판 연기되고 나서 미디어 틀면 하루 종일 이재명 대세론이랑 이재명 찬양가만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김문수가 국민의힘 상군에 개목줄 씌워서 끌고 다니면서 한덕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실체 다 까발리고 이렇게 여론 장악하는 그림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 이재명 뉴스는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김문수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대박 흥행을 지금 예고합니다. 어쨌거나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극적으로 뭐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안 되든 김문수로 어쨌거나 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김문수의 주가가 연일 상종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탄핵, 부정선거, 내각제 세력이랑 확실하게 거리 두는 김문수 마음에 든다. 킹문수로 가자. 2030입니다. 자, 관훈토론 패널들 김문수 패로 나왔다가 지금 역관광 당하는 중이다. 이런 식입니다. 김문수 털러 나왔다가 오히려 지지도만 존나 올려주고 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 중에 있다. 애초에 노동운동 대부, 그야말로 전설이죠. 이런 사람이 말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그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연설도 많이 하고 무슨 회의도 수도 없이 합니다. 말을 못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머리가 나쁘겠어요. 서울대 들어갔던 분인데 그 말이 안 된다. 자, 노동운동 시절 안기부 끌려가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귀 어두운 걸 토론 못한다고 선동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었죠. 좌빨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수 안에서도 김문수 이제 경쟁자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갔었죠. 절대 아닙니다. 자, 본래 좌빨 리들 사상 무장을 시켜주던 그야말로 이론에서도 아주 뭐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눌하다, 어리버리하다라고 몰아간 것들이 이번에 이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그냥 여지없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 관훈 클럽 토론을 계기로 이재명 진영에서는요, 김문수 비상 경제력이 떨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준비도 다 해놓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김문수 준비도 더 강화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아무리 봐도 공격할 게 없어. 공격할 게. 공격하면 자기가 오히려 역공당해요. 지금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해버린다니까. 누군가와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 바꾸겠느냐. 이재명의 영혼과 바꾸고 싶다. 형님 강제 입원, 형수 욕설, 검사 사칭, 거기다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뭐 백현동, 그 밖에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범죄를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느냐, 범죄 혐의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그의 머릿속을 한번 알고 싶다. 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과 본인 중 누가 더 잘했느냐. 사실 이거는요, 원칙적으로는 이 이재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이거 전부 엄청난 어떤 업적 아닙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평택의 삼성전자, 거기다가 LG 또 거대 공장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파주의 거대 LCD 단지, 광역 GTS 교통망. 업적으로 따지도 비교가 안 돼. 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뭐 1대 100 수준이야 그냥.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내 측근은 아무도 구속되거나 의무사 당하지 않는다. 한 방에 그냥 끝내주잖아요. 이 정도 워딩이고 이 정도 이렇게 감각이면요, 이재명은 박살납니다. 업적 면에서도 김문수가 행정 능력을 벌써 경기도지사 2번을 했잖아요. 더 큰 그림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다소 허상이 거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문수로 가고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드라마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